옥시 부인전이 이제 최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정말 시청자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비극적인 전개로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진 조선 최고의 사랑꾼 천승위의 결단, 고심 끝에 생을 마감한 만석이의 죽음, 그리고 괴질 환자를 돌보며 다시 모습을 드러낸 성윤겸까지 모든 사건들이 얽히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어뜯는 전개였습니다. 정말 만석이가 꼭 죽어야 했을까요? 한편 박준기의 악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악행은 단순한 개인적 욕망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는데요. 15화에서 소혜는 태영이 풀려난다는 소식에 눈이 돌아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며 박준기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음에도 왜 증거를 내놓지 않냐며 박준기를 몰아붙였죠. 하지만 박준기는 여전히 때가 아니다 라는 말로 소혜를 제압하며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박준기가 말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특히 박준기가 희대의 사기꾼 부부 사건으로 의금부의 눈을 돌리려 했던 그의 교활한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이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겸과 미령, 노비 막심 도끼 등이 무덤 앞에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 무덤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해피엔딩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든 내용 지금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5화에서는 임신한 몸으로 잡혀간 옥태영을 두고 떠나지 못했던 천승위는 결국 종사관에 의해 의금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옥태영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천승위. 하지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진짜 송서인이며 성윤겸 행세를 통해 모두를 속였다고 자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왕명을 어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최소한 옥태영만큼은 무사히 풀려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준기와 소혜는 천승위와 옥태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천승위가 성윤겸이 아니라는 사실과 구덕이가 옥태영이 아니라는 점과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다는 증거를 모두 준비하며 두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옥사에 갇힌 천승위를 구하기 위해 승위의 외지부를 자처하며 종사관과 여인이라는 책을 매개로 천승위를 도왔던 일이 화근이 되어 그때의 제자가 앙심을 품고 증인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한방을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내며 두 사람의 주장이 거짓임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옥태영이 남편 성윤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자신은 남편 성윤겸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종무는 이미 거짓 증언을 한 옥태영을 믿지 못하고 임신한 옥태영까지 고신의 자백을 받아내려 합니다. 그 모습 또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상황을 지켜본 천승위는 임신한 여인을 어떻게 고신할 수 있냐며 자신이 성윤겸을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차명을 피할 수 없게 된 천승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태영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인데요. 소혜는 이미 개주기를 먼저 찾아내 몰래 숨겨두고 있었죠. 옥태영은 자신 앞에 등장한 개주기를 보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애써 붙잡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외치며 오열하다 끝내 쓰러지고 만 것이죠. 차라리 태영이 모든 걸 모른 척 지나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결국 태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다시 소혜의 노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천승위는 이미 차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태영 또한 노비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태영의 뱃속 아이마저 소혜의 노비로 전락할 처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혜와 박준기의 치밀한 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천승위는 왕명을 거역한 죄와 성윤겸을 살해한 죄까지 모두 뒤집어쓰게 되었는데요. 사실 성윤겸이 살아있다고 자백하면 살인죄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왕명을 거역한 죄만큼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윤겸이 송서인 행세를 하고 대신 죽음을 감수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과연 구덕이와 천승위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한편 16화 예고편에서는 무덤 앞에 서 있는 성도겸과 노비즈 패밀리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막심의 모습까지 등장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겼습니다. 설마 이 무덤이 천승위의 것일까요? 비극적인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닌지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에 나온 무덤은 차명을 선고받은 천승위의 무덤이 아닌 만석이의 무덤으로 보입니다. 15화에서 천승위는 옥사에서 성도겸에게 만석이가 청수연의 뼈를 묻겠다고 노래를 불렀다며 만석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남겼죠. 또한 예고편에서는 옥태영이 천승위의 편지를 받고 오열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 장면은 김씨 부인이 소혜의 집으로 태영을 찾아가 천승위의 마지막 편지를 전해주고 난 이후 이어지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태영은 편지를 읽으며 울부짖었고 그 안에 담긴 천승위의 진심과 희생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15화에서 소혜는 태영이 풀려난다는 소식에 눈이 돌아가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며 박준기에게 화를 냅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음에도 왜 증거를 내놓지 않냐며 박준기를 몰아붙였죠. 그런데 박준기는 여전히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도대체 박준기가 준비 중인 것은 무엇이며 그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박준기가 희대의 사기꾼 부부 사건으로 의금부의 눈을 가리려고 했지만 성질 급한 소혜가 참지 못하고 구덕이 아버지를 의금부에 데리고 가면서 사건은 종결이 나버렸죠. 사실 박준기는 옥태영을 통해 사기꾼 부부의 사건을 터뜨려 의금부의 감시를 피해 사람들에게 물에 약을 타 괴질을 만들고 소문을 퍼뜨려 환을 팔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옥태영은 자신을 찾아온 김씨 부인을 통해 의금부의 눈을 가리기 위해 사기꾼 부부 사건을 터뜨렸으며 박준기가 뭔가 감추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먼저 옥태영은 박준기의 만행을 밝히려 나섭니다. 김씨 부인으로부터 괴질 증상을 들은 구덕이는 일부러 팔에 괴질 흉터를 내고 김소혜의 집에서 벗어나 괴질촌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생각지 못한 성윤겸을 만나게 되며 놀라워합니다. 성윤겸은 해강이와 함께 괴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죠. 구덕이는 성윤겸을 보며 놀랐지만 그의 존재는 곧 옥태영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천승이가 성윤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천승이는 왕명을 거스른 죄는 남아있는데요. 괴질촌에서 박준기의 음모를 파헤치며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괴질촌에서 의금부 종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예고편에 비춰지며 드디어 박준기의 악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겸이 옥태영이 괴질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 달려옵니다. 옥태영은 도겸에게 자신은 그의 형수가 아닌 남의 집 노비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도겸은 그녀를 자신의 누이이자 어머니라고 부르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소리치며 성윤겸을 마주하게 되는 성도겸은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한편 소혜의 집은 박준기의 비밀창고였습니다. 그는 뒷창고에 쌓아둔 약재로 괴질 치료제를 만들어 팔아왔으며 청수연의 노예밭을 강탈하려던 이유도 바로 이 약재 때문이었습니다. 박준기는 부하 솔개에게 괴질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돌이켜보면 괴질을 처음으로 발병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준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괴질에 걸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콜레라였습니다. 당시에는 병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괴질이라고 불렸죠.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박준기는 음식보다 물에 독을 타 사람들에게 괴질을 퍼뜨린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옥태영이 갇혀있던 창고에 쌓여있는 비린내나는 풀이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5가지 약재 정도를 괴질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린내가 나는 약재는 어성초가 있는데요. 백성들에게 물에 약물을 섞어 괴질을 발병시키고 이를 치료할 명목으로 약재를 팔아 이익을 챙겼죠. 이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백성들의 생명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비인간적인 만행으로 감히 역사의 기록에도 남을 만한 잔혹한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상전하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박준기는 차명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청의 당사까지 임명된 호조판서가 사실 백성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그는 반역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조선시대 반역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반역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만약 박준기가 반역죄로 밝혀진다면 소혜 또한 노비로 가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소혜가 노비로 간다면 어디로 가길 원하시나요? 저는 옥태영과 천승위의 노비로 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소혜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경고망동을 하다 박준기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구덕이 노비로 들어가 똥물도 치우고 온갖 구박덩이로 살다가 자살하는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태영은 임신한 몸으로 괴질촌까지 들어가며 사건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 마침내 주상전하의 귀에 이 사실을 전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주상전하는 박준기의 모든 만행을 밝혀내 백성을 구한 옥태영을 어여삐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옥태영의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조선시대에는 왕이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는 격쟁제도와 상언제도가 있었습니다. 옥태영은 그 소원으로 천승위의 왕명을 어긴 죄를 감면해달라는 청을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금은 구덕이의 노비 신세도 면천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주상전하는 구덕이가 노비 신분으로 도망쳤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집으로서 사람들을 도운 공로를 인정하며 차명을 면하게 해주었죠.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을 세운 경우 노비의 면천이 가능했습니다. 옥태영이 괴질로부터 사람들을 구한 공로가 이에 해당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승이가 옥에 갇혀 쓴 소설은 옥시부인전인데요. 남편을 잃은 슬픈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갖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사람들을 도왔던 강인한 외지부 여인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태영답게 채워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책의 결말은 괴질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한 옥태영을 주상전하께서 불쌍히 여겨 노비 신세를 면천해주는 것과 자신의 진짜 남편인 송서인을 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정의구현 외지부 옥태영과 조선제일 사랑꾼 천승위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석의 뜻대로 바닷가 집에서 아들 딸 낳고 아버지랑 천승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숨막히는 전개와 예측 불허의 반전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옥시부인전. 최종회를 앞두고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두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